네, 안녕하세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장 유명한 건강기능식품이죠. 바로 홍삼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환절기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홍삼을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 홍삼을 의료진의 진단하에 꼭 필요한 분들만이 탕약으로 복용을 하셨다면 요즘은 가장 선물도 많이 하는 식품이기도 하고요. 인터넷이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가장 널리 복용을 하고 있는 약재입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의 체질 진단을 위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홍삼을 먹어도 되는 체질이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삼이 유익한 체질은 사상체질로는 소민, 팔체질로는 수양수음 체질 뿐입니다. 물론 태음인 중에서도 목양체질에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목양체질 중에 혈압이 높거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땀이 많고 열이 많은 이러한 목양체질의 경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홍삼이 해롭게 작용하는 체질은 굉장히 많은데요. 사상체질상 태양인, 즉 팔체질상 금양체질, 금음체질, 그리고 소양인, 팔체질상 토양체질, 토음체질, 그리고 모금체질입니다. 이 5체질은 홍삼을 먹어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며 효과만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도 굉장히 높죠. 왜 그런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홍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홍삼의 효능이 원기를 보한다, 기운이 부족한 것을 보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원기를 보한다, 기운이 부족한 것을 보한다 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대사를 증가시켜 활력을 높이고 열 에너지 발생량을 늘어나게 하여 몸을 따뜻하게 만들거나 체온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의보감에서는 홍삼의 효능에 대해서 입맛을 돋고 음식을 잘 소화시키게 하며 비위의 기능을 강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나 호흡기계의 기능이 약해서 숨이 짧거나 기침이 잦은 경우에도 이를 안정화시킨다 라고 동의보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대적으로 밝혀진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 홍삼은 실제로 꾸준히 복약했을 때 기관지염, 즉 감기에 걸리는 환자의 숫자가 대조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의 노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과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까지 뛰어나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또한 암세포를 죽이는 NK셀의 기능 향상 효과도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연관을 시켜서 동의보감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보감에서는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까지 있다 라고 보아서 불안장애나 초조, 가슴 두근거림 등의 신경정신과적 질환에도 인삼은 많이 사용을 했던 약재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삼이나 홍삼이 들어간 이런 신경정신과 약 처방들은 청심보혈탕, 양심탕이라는 처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인삼이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홍삼은 현대의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 인지기능, 즉 기억력 증강 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데에도 굉장히 뛰어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중의 지방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증가시키는 작용까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효능으로 볼 때는 인삼이나 홍삼이 완전히 만병통치약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홍삼이 누구에게나 좋으면 정말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좋은 한약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홍삼이나 홍삼도 마찬가지죠. 체질에 해로운 분들이 홍삼을 먹으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까지 유발되기 쉬운 그러한 약재입니다. 먼저 홍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배당체가 핵심 성분인데요. 이러한 배당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분비하는 소화효소로는 분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대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장내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세노사이드라는 배당체를 분해하는 장내세균이 현재는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프라보텔라오리스라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에 의해서 진세노사이드가 분해가 되어야만 우리 몸속에 홍삼의 유효 성분들이 흡수가 돼서 비로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마다 이 미생물의 보유량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자면 5명 중에 1명, 즉 인구의 20%는 홍삼에 속해 있는 진세노사이드의 유효 성분을 체내에 흡수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 없다 이렇게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한 37.5% 정도가 홍삼을 먹어도 홍삼의 유효 성분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나 미생물이 아예 없거나 일부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홍삼을 소화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홍삼을 복용을 해도 전혀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돈만 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한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도 홍삼은 정말 좋은 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홍삼을 투여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과 증상을 구별을 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이제 홍삼을 복용해라, 이렇게 뭐 처방을 하는 한의사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인삼이나 홍삼을 체내로 잘 흡수할 수 있는 체질을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체질에게만 홍삼을 사용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삼이 가장 잘 맞는 체질은 대사 기능이 저하되기가 쉽고, 그래서 몸에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음인입니다. 팔체질상으로는 수양체질, 수음체질이겠죠. 이러한 수양체질, 수음체질은 소화기도 약하고 대사 기능도 떨어져서 기운도 없고 손발과 아랫배가 찬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홍삼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음인들 중에서도 열이 많은 모금체질, 사상체질상 태양인, 즉 팔체질상 금양체질, 금음체질, 사상체질상 소양인, 팔체질상 토양체질, 토음체질에게는 매우 해롭게 작용하거나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양인, 토양체질, 토음체질은 기본적으로 열 에너지 발생량이 많고요. 갑상선의 대사 기능이 항진되기가 쉬운 체질인데 홍삼을 마구잡이로 복용하시게 되면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상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혈압을 상승시켜서 고혈압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는 췌장에 베타세포의 문제를 일으켜서 당뇨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상체질상 태양인, 팔체질상 금양, 금음체질은 이러한 홍삼의 사포닌을 제대로 흡수시키는 데 필요한 장내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체질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홍삼의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양체질, 금음체질이 홍삼을 장복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진다라든지 습진, 비염, 알러지성 천식,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각종 알러지 반응들이 유발되게 되어 있죠. 인삼이나 홍삼의 단독 장기간 복용에 의한 부작용은 나트륨, 칼륨 펌프와 관련된 전신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 때문인데요. 지나치게 이 대사 기능, 즉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논문을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인삼이나 홍삼을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침 분비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눈곱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직장의 온도, 즉 대장의 끝이죠. 직장의 온도가 높게 측정이 되어서 변비가 유발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장기간 복용, 즉 한 28일간의 장기간 복용 시에 133명을 대상으로 한 부작용 연구에서 무려 14%에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여를 하는 적정량을 투여한 경우에도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고혈압, 긴장, 불면, 발진,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났고요. 특정 용량을 넘어서서 복용을 할 경우에는 정신착란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변화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홍삼의 진세노사이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반응하게 되는데요. 불규칙적인 월경 과다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과 상담 후에 투여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보감에서는 일찌감치 열이 많은 체질이거나 열이 과도한 증세, 이런 경우에는 절대 인삼을 쓰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상체질의학의 이재만 선생님은 소음인에게만 홍삼을 사용하도록 처방을 제시하고 있죠. 비단 홍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약재는 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맞춰 사용해야 되고요. 어떤 한 가지 성질의 약물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약재의 배합을 통해서 맞춤으로 처방을 해야 그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삼은 꼭 한의사 원장님과의 상담과 상세한 진단 후에 필요하신 분에게만 홍삼의 약성을 조절할 수 있는 다른 한약재와 배합을 해서 복용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삼이 잘 맞는 체질과 해로운 체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